오, 바닥이 특이한데? 야, 마치 이건 뭐 미국 서부 어디 캘리포니아에 온 것 같은. 아니, 은근히 이국적인데 컨테이너 앞집, 요 집 아닌가요? 야, 신기하다. 담도 없이. 조경은 또, 이 바닥 블럭도 어디서 이런 걸 구하셨죠? 그리고 신기한 게 여기는 정대칭으로 만들었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그늘 공간을 만드니까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초대한다고 할까요? 건축 탐정 호난 김우민 소장님의 추리를 한번 기대해 볼까요? 그 형태는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심플하지만 근데 희한하게 이국적이에요. 외부의 재료도 우리가 흔히 보던 재료가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 이 아래가 기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거의 보면은 제 지금 허리는 안 되지만 높이니까 한 60cm 정도는 올라와 있거든요. 많이 올라와 있죠.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올리셨을까? 오늘도 호기심 많은 소장님. 뭘 발견하셨나요? 보니까 여기가 비어있네. 오, 집이 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콘크리트가 한 요 정도까지 있고요. 여기는 떠 있어요. 이만큼이. 이 안에 뭔가 이게 비밀이 있고 얘도 비밀이 있고. 이 포치 위를 보니까 이 집에 좀 비밀이 어느 정도 숨어 있네요. 여기에서 김우민 소장님이 눈치챈 비밀은 뭘까요? 이게 트러스 구조를 만든 거를 보니까 경량목 구조거나 뭐 그런 거 같은데 야, 특이한 건 저 접합철물인데요? 접합철물 전 처음 봤어요. 저런 접합철물은. 외제네, 이거. 외제네, 이거 국산 아니네. 이거는 국내에서는 저는 못 봤어요. 이때 좀 나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벨을 한번 올려봐. 그래요? 벨이요? 아니, 벨 없는데요? 아니, 보통 이런데 뭐 있어야 되지 않아요? 불러. 여기 계세요? 계세요? 음악 틀어줘. 네, 들려드릴게요. 아니, 집탐구에서 왔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보통 나와주셔야죠. 혹시 계세요?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계시네. 아유, 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안 들리세요? 이거 내려오면 어떡해. 아유, 선생님, 저 여기 왔다니까요. 집 구경하러. 야, 집탐구 역사상이 진짜 눈 좀 박대. 와, 이거 지금 이 집 맞죠?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오는 거? 안 들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릴 리가 있어요. 이게 유리창 이거 하나인데. 유리창이 좀 두껍긴 하구나. 이게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전화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안 들릴 리가 없는데.
음악은 상당히 낭만적인, 이 로맨틱하신 분인가 본데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집탐구에서 나왔는데요. 눈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예, 지금 나가겠습니다. 네, 곧 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맞으시죠? 야.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까 밖에서 굉장히 여러 번 외쳤는데, 전혀 모르시는 것 지금 같더라고요. 뭐 손님 뭔지 모르니 지금 이거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네. 아니, 못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하나도 안 들리셨어요? 전혀 뭐 제가 저 앞에 약간 음악을 듣고 신문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요? 예, 못 들었습니다. 유리창이 좀 두꺼워 보이긴 했는데, 야, 얼마나 기밀성이 좋으면 그렇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지. 소리가 얼마나 안 들렸던 건지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하기로 하고 아까 궁금했던 것들부터 차근차근 탐구해 볼까요? 아니, 근데 요거는 요 보도블록으로 쓰는 건 저 처음 봤거든요. 예, 이거 옹백 원래 또 꽁으로 나온 건데 제가 이걸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써봤습니다. 이게 옹벽 뚜껑 저기 토공할 때 우리 쓰는 네. 옹벽 뚜껑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야, 신선하네요. 바닥에 포장한 네, 거랑 네, 네. 이 소나무 서 있는 거랑 네. 이 마치 이 서부에 있는 미국 서부에 이렇게 있음직한 집인 것 같더라고요. 미국 서부가 아니고 강원도 강릉입니다. 이게. 강원도 강릉. 네. 강릉이죠. 근데 혹시 선생님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 아니세요? 네, 오늘 이렇게 오렌지색 입으신 거 보니까. 저는 강릉서 오리지널 강릉 토박입니다. 저는 강릉서 오리지널 강릉 토박입니다. 그래요? 완전 좀 내다른 데서 오신 줄 알고요. 강릉 토박이세요? 예. 아유 소장님 전공 분야 집탐구 시작하세요. 아니 어쨌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외관이 참 정말 이 가운데는 이렇게 튀어나와서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사람의 입 같기도 하고요. 지금 원래는 이게 네. 가운데 이게 튀어나온 게 없었습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유럽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 틀리니까 네. 우리 문화에 맞게 조금 제가 변형을 해서 이 튀어나온 게 생기게 됐습니다. 유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설마 이제 배 타고 강릉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이 집을 지으면서 이제 라트비아 베네룩스 삼국인가? 그 핀란드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죠. 가보신 적 있으세요? 라트비아에 못 가봤죠. 그 전에는 라트비아라는 나라를 뭐 별로 어디에 있는지도 신경 안 썼죠. 그러니까 라트비아라는 나라에서 해외 직구를 한 집이라는 거군요. 발트해 동쪽에 위치한 라트비아는 독일,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의 건축 기술을 흡수하고 품질 좋은 목재 또한 보유하고 있는 나라랍니다. 제가 국내 배시브 하우스를 지으려고 이제 물어보니까 국내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게 내가 감히 접근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프리페브 방식으로 해서 모듈러 방식 이런 걸 해서 국내에 와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고. 두 번째 집을 짓기 위해 신문 잡지에 새로운 건축 기술을 수집한 것이 10여 년. 그중에서도 단열을 높여 에너지 낭비를 줄인다는 패시브 하우스에 주목하게 됐다죠.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여기저기 탐색한 결과 꼼꼼한 서원각 씨도 인정할 만한 집 공장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라트비아에 있었던 거죠. 라트비아의 공장 사장님과는 SNS로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나 번역기를 돌려가면서요. 라트비아 공장에서 만든 집이 컨테이너에 실려 부산항으로 왔다는군요. 어떻게 집이 배를 타고 온 건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아니, 오늘 모듈 하우스를 예. 이렇게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골조 작업은 아마 한 3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시공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인테리어까지 다요? 네네. 와, 가능해요? 라트비아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도착한 컨테이너들을 시공 현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대기. 좌측 외벽 판넬 올라갑니다. AS27. 이제 크레인을 이용해 하나씩 꺼내는데요. 시공 순서를 고려해서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네요. 장난감 블록으로 집 지을 때도 그럼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는 뭘까요? 판마다 붙여 있어요. 예, 여기 있는 도면이 어셈블리 도면이. 아, 이게 그거예요? 예, 조립하기 이걸 보고 이제 번호대로 조립하는 순서 도면입니다. 그렇구나. 예, 예. 아, 예. 아, 요렇게.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번호들이 다 붙어 있는 예, 거군요. 예. 번호가 몇 개 있고 여기 또 세세하게 설치한 그것도 표시가 되어 있고. 집 짓기 전 과정이 몇 장의 도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인 나라에서 장난감 블록을 짓는다면 이런 식일까요?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 뿐이지 작업은 각각의 패널을 도면에 맞춰 끼우는 조립 공법입니다. 반나절 만에 바닥 공사는 벌써 마무리가 됐네요. 아, 이게 바닥 패널이군요. 네, 바닥 패널입니다. 야, 정말 손이 짱짱하네요. 와, 이게 뭐야, 이게. 이야, 자, 한번 재볼까요? 350 나올 거라면. 이야, 330. 이네. 바닥을 패널로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신선하거든요. 아니,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이게 이제 설비 파이프들이 쭉 있을 텐데 얘랑 그 공장에서 만든 판넬이랑 어떻게 이렇게 맞출까? 왜냐면 만일 미리 공장에서 이런 구멍들을 다 뚫어오면 사실 그거를 오차 없이 맞추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배관을 맞추는 것도 모두 도면에 있답니다. 약속한 자리에 구멍을 뚫어 끼우면 끝. 이 위로 온돌 작업도 할 수 있다네요. 바닥에 표시된 것에 맞춰 벽과 지붕도 순서대로 조립한답니다. 집짓기 참 쉽죠. 현장에서 직접 만들려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몇 개의 공정을 거쳐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예. 아, 모듈러에서는 확실히 예. 강점이 예. 세우기만 하면 되고 예. 고정만 잘 하면 되는 예, 예, 맞습니다. 야,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미래 시공법을 미리 정말 네. 제가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외 직구로 집을 사고 조립한다는 거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해외 송금 처음 해봤습니다. 팀장이신 것 같아요. 라트비아에다가 입금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조금 쫄았죠. EBS 알려줘. 조금 긴장을 했고 우리가 해외 송금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박복에 그나마 이제 없는 돈을 모아서 집을 짓는 건데 해외에다가 큰 돈을 갖다가 입금을 한다는 거는 혹시 또 사기 당할 수도 있고. 그 해외 송금할 때도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유럽 방식은 50%를 줘야지만 설계 도면도 만들고 작업을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50% 먼저 달라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 그냥 한국 방식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사회에 나눠서 줬어요. 설계 도면 받는데 8,000유로. 공장에서 만든다고 단번에 결정되지는 않죠. 설계 도면을 받은 뒤에도 온도를 깔기 위해 천장을 더 높이고 계단의 위치도 옮기는 등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이 필요했답니다. 지금 이 건물 이 자체 가격만 테라스하고 저 주차장하고 이 지금 2층 건물 전부 다 해서 이제 한 80평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1억 4천만 원인데 운송비가 거기 한 2천만에서 3천만 원 정도 운송비가 들었고. 80평짜리 집을 1억 천에 지을 수 있는 거네요? 알면 알수록 더욱 궁금해지는 해외 직구 한 집. 이제 구석구석 탐구해 보자고요.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저 밑이 좀 예. 신기하던데요, 이 계단 밑이. 그래도 공간이 비어 있죠. 아, 그러니까요. 여기는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예, 다 비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콘크리트가 있고. 예.
아, 여기는 완전히 비어서 이렇게 창고처럼 쓰시네요. 예, 뭐 지저분한 거 그냥 네. 몇 개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아, 그렇네. 자재들이 다 있네. 그러면은 요 앞에까지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기초를 네, 만드신 거고. 기초는 이제 줄기초를 해서 이제 만들어. 아, 여긴 줄기초예요? 네. 아, 매트가 아니고요? 집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지면을 단단하게 하는 기초 공사를 해줘야 하는데요. 매트 기초는 집 크기만큼 콘크리트 바닥판을 타설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줄기초는 집의 벽이나 기둥을 지지할 정도로만 만들죠. 요새는 이제 줄기초로 하려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틀이 이제 판으로 만들 거면은 사방을 둘러서 끝날 문제를 줄기초면은 다 형틀이 양쪽으로 가야 되니까 손이 많이 가요. 재료 같은 거는 세이브가 많이 됐죠. 재료는 콘크리트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주니까.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저 줄기초라고 한데 위가 떠 있어요. 예, 위에가 좀 더 떠 있습니다. 지금 건물 자체도 이 바닥에서 한 20cm 정도 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왜 떠 있는 거죠? 이제 중간에 공기층을 둠으로써 인해서 목재에 대한 그 습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네. 동물도 이제 뭐 쥐가 쥐나 이런 게 뭐 혹시나 들어올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피해도 이제 예방할 수 있고. 우리 경량 목구조 주택이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람구멍을 잘 못 만들어 놔가지고 이 자꾸 습해지고 하면서 나무가 썩어버리거든요. 그게 아주 큰 문제인데 아, 이 집은 이렇게 띄워서 바람을 아예 그냥 아래 흐르게 하니까 아, 그게 큰 장점이 되겠네요. 아이고, 이 정도 바람길이면 습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뭐 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처음 그 강릉에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아, 처음인 거예요? 예, 처음이라고. 강릉에서 처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아,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고요. 네. 이야. 근데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막 저는 바삭하게. 원래 전공은 토목공학이고요. 아, 원래 전공은 토목이시고요? 네, 그리고 환경 조경학도 좀 공부 조금 했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토목 쪽 조경 이게 모든 걸 융합해서 어떤 걸 또 보여주실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층에는 거실과 부엌, 자녀방, 화장실 그리고 비밀의 방이 하나 더 있답니다. 오. 야, 여기가 현관이군요. 네. 오. 원래는 이 건물이 현관이 없었어요. 아, 여기 현관이 없었군요. 네, 유럽 문화 같은 경우에는 신발 신고 거실 이 방에 들어가니까. 방에 들어가고 이런 네. 문화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또 저기 안에다가도 신발 신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네. 거기다 현관을 안에다 만들면 면적이 또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 공간이 있어요. 그냥 바깥에 이렇게 붙였죠. 와, 근데 이게 정말 문이 얼마나 두꺼운 거예요? 이 두께가 이만해요? 야, 그러니까 아까 정말 안 들리실만 하긴 했었구나. 그리고 이게 재질도 플라스틱인가 봐요. 강화 플라스틱 같은. 아, 그러니까 또 단열이 더 좋구나, 네, 알루미늄보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는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까지 꼭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집을 게시브 주택으로 이제 기준을 삼아서 짓다 보니까 패시브 주택으로. 네, 그 기준에 맞추려면 이런 뭐 창호라든가 뭐 도어라든가 써야지만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 관리를 확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야. 아, 이제 그러면은 슬슬 안으로 야, 내부 공간은 어떤지 참. 아, 그래서 신발장도 이렇게 만드시고. 야. 야한 이유가 너무 시원하다. 와, 밖에 지금 더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야, 왜 이렇게 시원해요? 지금 에어컨 트신 거죠? 에어컨 없어요, 이 집에는. 아, 이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네. 되게 시원한데요? 라트비아에서 왔지만 오리지널 강릉 토박이 부부의 취향에 맞게 꾸며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2층으로 가는 계단에서는 편백나무 향이 은은하게 나고요. 아, 저 창문의 비밀부터 풀어봐야죠. 아까 제가 여기 불렀던 창이 여기구나. 아, 전혀 못 들으셨는데 좀 조용하긴 하네요. 네, 조용합니다. 아,
그래도 아까 제가 부른 거는 에이. 안 들려. 이분들도 여쭤보세요. 아 저기 계시네. 아유 저 선생님.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릴 리가 있어요. 이게 유리창 이거 하나인데. 아니 아무리 제가 그 방음이 잘 된다고 해도 성능이 좋은 거는 제가 인정하는데 믿지를 못해서. 한번 뭐 테스트 해보실래요 그럼? 아니 오늘 좀 제가 이게 대대적으로 준비해온 이 예. 가방. 예. 아, 그 속에 이제- 뭐가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공개를 하려고요. 선물 가져오신 건가요? 짜잔. 근데 이걸로 한번 이 밖에 예. 그 아까 제가 목소리 예. 소리 지르듯이 예. 한번 음악을 틀어놓고 정말 얼마나 이게 방음과 예. 단열이 잘 되길래 그러신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요. 예. 자신 있으세요? 아, 자신 있습니다. 오, 약간 자신이 없어하는 아, 무슨 전혀 같은데요? 그러세요. 한번 해보시죠. 아, 좋습니다. 자, 한번 음악을 틀어보도록 할게요. 거의 비슷한데요? 음악이 나오는데 40데시벨이 안 나오네? 잠깐만 있어보자. 이거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올려볼게요. 네. 와, 그래도 이게 50이 안 넘어가네요. 야, 신기하다. 여기서 지금 50데시벨인데 제가 한번 나가서 네. 체크해보고 올게요. 네. 스피커가 고장난 걸까요? 시험을 다 해보네. 야, 여기서 90데시벨. 와. 이야. 방음 효과만큼은 우리 모두 인정해야겠네요. 와, 저 밖은 지금 난리 났어요. 90데시벨. 90데시벨. 네, 알람 소리가 났어요. 아, 여기 보면은 뭐 알람, 시끄러운 길소리 이런 게 있잖아요. 알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 차이가 거의 2배 차이가 나네요. 이야, 아까 정말 제 목소리 음악 틀어놓고 계셨으면 제 목소리 안 들리셨겠어요. 야, 인정. 단열과 기밀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창은 밀폐형으로 주문했다는데요. 단열재를 포함한 외벽의 두께도 상당합니다. 오, 아니 창호가 좋은 건 알았는데 그럼 창호하고 그 구조체하고 그 사이 그 공간이 제일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 공간도 이제 벽체를 그 유럽에서 만들어 올 때 완전 장착해서 이거 국내에서 작업한 게 아니니까 창문이 달려서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달려서 아, 그래가지고 그게 밀폐가 좋았구나. 보통 집을 지을 때는 벽을 세운 뒤 창틀을 설치하고 우레탄 폼을 이용해 틈을 메꿔주죠. 프리페브 하우스는 이 모든 작업을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날씨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아무리 잘해도 현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그 틈새를 메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해서 왔구나. 그러다 야, 그게 보니까, 비결이네. 패시브 하우스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려면은 기밀 성능이 좋아야 한답니다. 틈이란 틈은 모두 메고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진공 보온병처럼 완전 밀폐시키는 원리입니다. 차가운 물도 뜨거운 물도 보온병에서는 그 온도가 유지되잖아요. 이 집은 두꺼운 외벽 단열과 밀폐형 창문 그리고
조립된 펜으로 틈을 완벽하게 잡아 기밀성을 높였답니다. 선생님, 근데 저기 저 벽이 뭐 이렇게 좀 뭔가 책장 만들다가 마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 원래 벽체 구조물인데요. 제가 일부러 속에 어떤 자리에서인지 나중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오픈시켜놨습니다. 아, 그래요? 외국에서 집을 사온다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한쪽 벽은 배 타고 온 모습 그대로를 살려두었답니다. 그럼 이만큼이 다 단열재로 외부인 경우에 다 채워지는 건가요? 네, 이거보다 두껍죠. 더 두꺼워요? 단열재가 외부에는 300m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얼마요? 300mm. 아, 300mm요? 오, 아니 한 15cm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야, 30cm. 예부는 30cm에 들어가 있고 네? 그래요? 지붕은 400mm 정도 들어가 있고. 지붕은 40cm요? 네. 이야, 그거는 그렇게까지 이 단열을 하신 거예요? 이 유럽 기준의 배수주택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다 이제 적용됐고. 이게 종이하고 나무를 가른 거니까 그래요? 근데 네. 뭐 이렇게 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채워놓은 거네요? 곰팡이도 피지 않는다 그러고요. 이 수분도 자기가 습도 조절도 자기가. 이게- 저도 이런 가루로 된 단열재를 처음 봤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제 지역마다 남부로 내려갈수록 따뜻하니까 단열 기준이 좀 완화가 되어 있고요. 한 중부지방으로 봤을 때 거기 기준으로 한 15cm에서 20cm 정도면은 패시브 하우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 단열이 잘 돼 있다. 여긴 평상시 온도가 그냥 겨울철에도 온도가 20도 이하로 거의 떨어지죠. 집이 너무 답답한 것 같은데요. 그럼 환기는요? 이 뒤쪽은 공간이 계속 문들이 있는데, 아, 여기가 예요? 사람은 말하면 심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심장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들리죠 지금? 네,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와, 이야. 오, 이렇게 깨끗한 기계실 처음 봐요. 와. 와, 엄청 깔끔하다. 실내 방이나 거의 똑같죠. 이야. 이 집의 심장은 바로 기계실입니다. 지열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기계들과 공기순환을 담당하는 열외 수환기 장치가 있죠. 아, 얘가 정말 아주 패네요, 패. 아, 이게 정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용한 공기를 내보내면서. 그리고 이게 필터처럼 보이네요. 네, 이거 사용한 걸 제가 뽑아놓은 아, 거예요. 이거. 네, 오염돼서 와. 좀 오염됐잖아요. 아, 그렇네. 이제 먼지가 많이 묻어 있네요. 한마디로 우리 이게 저희 진공청소기 뒤에 보면 이런 필터들 달려 있잖아요. 아, 그거랑 같은 원리구나. 그럼 이걸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해 주세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 먼지 같은 게 와, 쌓여있어요. 이게 실내에서 나온 먼지구나. 바깥에서 들어오는 먼지. 이게 밖에서 들어오는 먼지. 그 벌레도 있어요. 심지어 벌레도 있어요. 그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벌레가 상당히 꽤 있네요. 바깥에 공기에 따라 들어오니까. 외부의 신선한 공기는 필터를 통과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오염된 공기를 다시 빨아들여 배출시킵니다. 그 별도로 뭐 제습기를 설치할 필요가 또 없어요. 좋네. 제습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여름에도 제습기 저희들이 안 쓰고. 야, 이게 정말 미래의 집이다. 아니,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창문을 그냥 수동적으로 여는 거에 의존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기계에 의존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 생각이 바뀌네요. 너무 깔끔하다. 그리고 제 마음에 아주 쏙 드는데요. 그런데 미래의 집을 만드는 이런 최첨단 시설은 어디서 다 구하신 거예요? 아마 우리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건축 박람회 이런 거는 웬만한 규모는 다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다니다 보면 보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들고 와요. 물품을. 그게 사용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도 모르면서 일단 괜찮은 물건인 것 같으면 사려고 하는 욕구가 좀 강한 편이에요. 또 며칠 있다 보면 택배로 와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가만히 두셨어요? 물건이 왔는데 뭐 돌려보낼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주는 분은 드물거든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러면. 모르니까 포기하고. 그래 필요한가 보다.
되게 많이 또 활용도 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발품 팔고 시간을 들여 우리 집에 좋은 것만 담고 싶었다죠. 이게 저 미네랄 데크. 아, 미네랄 네, 데크요? 무기질로 이제 압축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표면은 여기 PVC 계열로 이제 코팅되어 있는 거고 속에 내부는 미네랄 데크래 가지고 무기물질이죠.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재료가 뭐예요, 외장재가? 외장재가 그러니까 폴리카보네이트 계열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거예요? 이거 국내에서 만든 지 얼마 안 돼. 아, 그래요? 아, 이거 처음 봤어요. 천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천과 천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기, 복사열을 하여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야, 괜찮다, 천이 아이디어가. 아예, 그럼 2층에는 어떤 보물들을 숨겨놨을까요? 은은한 편백나무 향을 따라 올라가면은 5개의 문이 나옵니다. 편안한 잠을 위해 최소한의 가구만 배치한 부부의 방이랍니다. 여기서 발코니로 나서면 저 멀리 대관령까지 한눈에 보인다네요. 야, 정말 신기하네요. 보통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데 오면 2층 집이 굉장히 더워야 되는데. 자, 들어가시죠. 네. 오, 우와, 완전 동굴이네요, 여기. 이야, 완전히 다르다, 온도가. 네, 여기 지금 이 냉방장치를 제가 시험 삼아 가동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 22도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 온도인 건가요? 촬영이 있던 날은 유난히 기온이 높았더랬죠. 이 집에서는 지하 150m 깊이에서 연중 15도에서 16도를 유지하는 지열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요. 여름에는 실내에서 흡수한 열을 지하로 방출해 냉방을 하고 겨울에는 땅으로부터 열을 얻어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처럼 더운 날은 지열 히트펌프에서 냉수를 보내 공기나 바닥의 온도를 내려줍니다. 집 곳곳에 설치한 온도 조절 장치로 각각 개별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군요. 아니, 밖은 30도가 넘는데, 야, 이거 에어컨 안 틀고 지금 요 지열로만, 야, 이렇게까지 온도가 낮아질 수가 있구나. 아니, 그리고 습도도 하나도 없고, 아, 바닥도 냉방인데요? 네, 바닥이 속이 진짜 냉방이네. 이거 완전 겨울방이네요. 이야, 신기하다. 아, 저는 지열을 이렇게 몸으로 체험한 적은 처음이에요. 일반 그 지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여기 지열을 가지고 냉방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오, 그렇네요. 아,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될 수가 있구나. 아니, 거기다 바닥까지 이렇게 차갑고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겨울에 또 이렇게 바닥이 뜨끈뜨끈 해야 되잖아요. 네, 겨울에는 또 따뜻합니다. 이야, 훌륭하다. 아, 정말 이 전원주택에 사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건 꼭 배워야 될 점이네요. 해외에서 집을 사온다니 모두 신기하게 봤답니다. 전문가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정보력. 하지만 마음에 쏙 드는 초인종을 고르지 못해서 아직도 초인종 없이 산다는 집주인.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집짓기는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아, 커피 열매가 어디 갔나? 커피 빨간 거 오면은 누구 보여주려고 달라는데 계속 붙어 있네. 잘 붙어 있네. 과일 드시러 오세요. 예. 앉으세요. 거실에서 뭐 하셨어요? 커피나 물 주고 지저분한 거 청소하고. 저 바깥에 두면 그 내가 백년초를 좀 얻어놨는데 심을 때 같이.
백령초가 뭐예요? 병원에서 선인장, 왜 손바닥 선인장 같은 거. 혼자 심으면 되는데 뭐 나까지 그래. 아니, 옆에서 저 배달만 해주면 되지. 혼자 잘 하니까 왜 날 보고 그러냐고. 그 백년초는 내가 먹으려고 심는 거나 그게 자기 먹으려고 심는 거지. 남편의 일을 도와주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 집 짓기 전에도 25년을 이 자리에서 단독 주택에서 살았었고 처음에 저 이 집 짓고 왔을 때 텃밭이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저희 남편이 저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그냥 반은 복수하는 거. 한번 해봐라 이러고. 사과하는 의미에서 사과는 드셔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계속 제가 등록해 있는 걸 해가지고 사무소에 다시 열지. 건조기에 수건 다 됐거든요. 가서 수건 좀 갖고 오세요. 얇부 갖고 오라고? 아이 참네. 개는 건 제가 할게요. 알았어. 아, 여기가 세탁실. 근데 세탁실을 왜 2층에 두셨나요? 안방이 1층에 했으면 세탁실도 당연히 1층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저희도 2층을 안방을 쓰다 보니까 동선을 맞추기 위해서 저 세탁실을 2층에 올려놨어요. 그래 이 세탁기하고 건조기 올리느라고 또 기사들이 한참 더 애를 먹었죠. 네. 프리페브 하우스라고 해도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 배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군요. Je t'ai dit n'importe quoi, il suffisait de te parler pour t'apprivoiser. Oh, 뭐 Champs-Élysées. 될 거 있나 이거? 게 없었어요. Oh, Champs-Élysées. 그럼 집을 좀 그래 마음에 드셔요? 난방만 마음에 들어요? 난방 마음에 듭니다. 아주 흡족합니다. 일단 전기요금이 안 나가서 좋습니다.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다들 이제 이렇게 전원에 집을 지을 때는 이 아름다움, 그러니까 예쁜 집을 지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은 이제 계속 그 성능과 쾌적함에 이렇게 집중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요즘엔 최대 이슈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가 많잖아요. 네. 북극곰이 살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이 하면 효과가 얼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0.0001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목표를 두고 항상 저탄소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짓겠다고 마음 먹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선생님 댁을 보고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하자. 일주일밖에 안 걸려? 야, 이거 쉽네. 이러고 확 덤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주의를 할 게 빠지면 안 될 게 그 선생님의 관심과 열정. 그거는 정말 빼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짓는 마지막 집이라 생각하고 관심과 열정을 퍼부었죠. 그런데 그 관심과 열정 덕에 환경도 지구도 생각하는 미래의 집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만족도로 따지면은 지금 뭐 100점 만점에 한 90점, 99점. 지금 뭐 1년밖에 실제로 거주하는 건 한 1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좋은 자재를 많이 써서 제 나름대로 또 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짓기 고수 서은강님 덕분에 집에 대해 한 수 또 배웠네요.